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행운입니다. 네. 제가 행운이죠. 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곳은 양평 12구역이네요. 예, 네, 이렇게 12구역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재개발로 말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거를 하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 전망이 이제 양평 12구역에 대한 전망이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일단 양평 예. 1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전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동 같은 경우는 이 영등포구를 크게 좀 나눠봤을 때요. 예, 나눠봤을 때 이쪽에 저쪽 당산동 쪽, 저 위쪽 있지 않습니까? 예, 위쪽들이 이제 뭐 1등, 2등, 그러니까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 물레동 쪽, 저쪽 신길동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을 이제 3등 지역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쪽에 뭐 이 양평동 그 지하철 5호선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관악고등학교니 뭐 이런 쪽 있는 곳. 예, 예. 이 블록 자체를 이제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 4등 지역이라고 영등포 내에서도 이렇게 블록을 좀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와 공업지, 공장들이 혼재돼 있던 굉장히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파트도 무슨 큰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그냥 고만한 브랜드들로 굉장히 작게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아파트들이 저쪽 안양천변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제 이 철도 교통이죠. 지하철 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거리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평균 가치가 좀 영등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러니까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답답하고 지저분하고 낙후돼 있던 이런 것들이 아예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양평 12구역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이라는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 자체가 토지 자체가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준공업 지역을 개발할 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까지 같이 넣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보면 이 아래쪽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위쪽에 자이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쪽 왼쪽은 이제 공공 녹지로 해서 공원으로 뽑게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 자체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자, 초역세권에 신축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낙후됐던 것들을 확 개선시키는 효과가 되면서 이 옆쪽으로는 지금 안양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양천과 이렇게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공사가 되면서 이 안양천이 또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정비를 할 거거든요. 안양천변 자체를. 아, 앞으로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을 잡아먹는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해소가 되면서 여기가 메꿔지게 된다라고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양평동 옆에가 뭐죠? 목동이잖아요. 예, 건너편. 이 목동하고의 접근성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막말로 걸어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목동에 아주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학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영등포구 양평동과 양천구 목동의 이 주택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속된 말로 같이 이렇게 연결성이 좀 좋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차이를 굉장히 좀 줄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양평 12구역의 전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또 서울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아파트 브랜드,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현재 조건 자체가. 아, 예. 그러다 보면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니까 꼭 쥐고 있으세요. 매도 이런 거 고민하지 예.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군자동이었죠. 예. 군자동 몇 번지였죠? 160에 5호요. 잠깐만요. 왜 안 써지냐.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됐다. 이제 됐네요. 예, 군자동 160에 5호. 잠시만요. 군자동 160-5번지요. 예. 네. 가서 보겠습니다. 현대 아트빌이네요. 예. 여기 뭐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은 지금 한 달 반 됐어요. 아직 한 달 잔금 반 안 되셨어요? 치렀어요. 예. 신축 계약하신 거예요? 신축 아니고 11년 됐어요. 빌려가. 집은 11년 된 집을 이번에 이제 투자로 그러면 예, 대체주택 투자로. 대체주택. 요거는 개발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죠. 투자로. 군자동의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요거를 이제 개발을 바라보고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군자동은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보시면 요 군자역 있잖아요. 예. 군자역에서 요 7호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7호선과 요 5호선이 이제 같이 겹쳐 있는데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있는데요. 네네, 이 능동 어린이 예. 대공원 그 위쪽 블럭으로 예. 군자역 5번 출구, 6번 출구 쪽으로 나오는 이 블럭 자체는 예. 노후도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예. 노후도, 뭐 접도율, 호수 밀도, 과소필지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중에 예. 가장 높은 점수를 쥐고 있는 게 노후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5번 출구, 6번 출구 쪽에 있는 이쪽 블럭 자체는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신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개발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제 군자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쪽이 되겠죠. 예. 여기 남일 어린이공원이 있고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5대 5예요. 예.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노후도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시작을 해서 개발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 역세권 개발이나 뭐 일단은 역세권 개발도 노후도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그 기준은 좀 완화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50%는 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그러니까 주택 뭐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추후에 신축에 대한 계획들이 더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개발 행위가 꾸준히 더 일어날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예. 그러면 노후도가 지금 아마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노후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개발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장을 몇 번 갔거든요. 네네. 근데 단독이 없고요. 다 다세대로 바뀌어서 네네. 그렇게 많이 신건축할 게 없던데요. 다 5층 건물로 거의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 블럭을 다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그 노후도의 어떤 그 퍼센테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점수로 환산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마음 먹고 확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를 제가 지금 정책 관계자도 아닌데 제가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결정할 수도 예, 없는 예.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굳이 여기를 내가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개발될 곳들을 놔두고 굳이 뭐 어느 정도 위험이 조금은 담보되는 혹시나 여차하면 개발도 안 될 수도 있는 곳을 내가 들어가서 괜히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대체주택이잖아요. 예. 대체주택이다 보니까 다만 얼마가 됐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대체주택 뭐 시청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건들에 다 맞춰서 대체주택으로 구입을 하셨던 거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가 됐든 그 대체주택으로 매도를 하고 예. 그 금액 예. 이익된 금액하고 내가 지금 투자됐던 금액을 합쳐서 그냥 단순하게 이 5호선 따라간다고 보더라도 요 위쪽으로 가서 뭐 7호선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요 위쪽에 면목동들도 좀 있을 거고요. 예. 5호선 따라간다면 여기 답심역 쪽들도 얘네들한테 지금 군자역 인근에 비하면 노후도가 훨씬 더 확실하게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노후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쪽에 오히려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대체주택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면서 얘를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등록해갖고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예. 그냥 대체주택에 대한 그 이점, 비과세에 대한 혜택 누리시고 다른 더 노후도 더 개발이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곳으로 좀 갈아타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